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습니까?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을 꼬집는 네티즌들의 풍자입니다. 네, 오늘도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JTBC에서 나온 단독 보도,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 공범 이종호 씨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 연락이 수상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점이죠. 2020년 9월 23일, 이날은요, 도이치 수사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특히 일주일 사이에 연락이 36번이나 집중적으로 오갔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록으로 이종호 씨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도이치마스터스 사건 이후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무혐의도 받았다가 또 이제 여사님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 연락처를 모르니까. 김 여사가 결혼한 후 연락한 적이 없다. 이 말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이종호 씨는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 여사 밑에서 일한 직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네.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입장이나 이런 걸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됐죠. 그 이후에 당에서 뭐 논평을 낸다거나 뭐 코멘트를 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관계를 당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다 할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당정 협력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개인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적절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먼저 일정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것이 당과 공유된다면 당에서도 어떤 입장을 낼 수는 있겠지만 아직 뭐 그런 상황으로 진전된 건 아닙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현재까지 파악된 건 이제 통화,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한 40번이 된다는 거고, 심지어 일주일에 36번에 집중된 연락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당시 2020년 9월이면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 자체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부적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이맘때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가 조작 관련한 수사 개시한다, 고발인 조사한다라고 알려진 이틀 전에 이제 막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또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공범인 이종호 씨하고 통화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전화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 상식적인 추론으로 도둑이 제발 저린 거다. 그리고 뭔가 할 얘기가 말을 맞춰야 되거나 하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빈번한 소통을 했다는,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정말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특히 이 이종호 씨가 뭐 그 시세 조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도 지금 유죄받은 그런 인물인데,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주장이나 이런 것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뭐 오랫동안 뭐 이미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계좌가 그냥 뭐 이용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고, 또 이종호 씨만 해도 2012년 결혼 이후에는 뭐 소식이 끊겼다라고 한 말도 지금 거짓말인 네.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대통령실이나 이종호 씨의 이야기가 전부 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해명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은 이렇게 침묵하면서 관망할 게 아니고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야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에서 왜 빨리 수사 착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일쯤 되면 빨리 보강 수사를 하건 무슨 수사를 하든지 간에 이 주가 조작 사건에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을 빨리 보강 수사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도 잘못된 것이고 검찰도 이거 직무유기인 셈이죠. 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김 여사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점, 그리고 먼저 연락한 횟수가 더 많다는 점,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5번을 연락을 했고 15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통화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의 촉으로 볼 때 김영인 의원님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예, 2020년 9월, 10월에 김 여사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 많이 연락을 했으면 우리 경험칙상으로는 김 여사 마음이 더 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왜 그러면은 김 여사 마음이 급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무혐의 받았다가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개시가 된 상태였는데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선수였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있었던 계좌 현황하고 매도 주문, 매수 주문만 봐도 혐의는 충분히 검찰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호의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2020년 9월이라고 해서 마음이 급해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 여사가 이 경우에는 다르죠.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알고도 자신의 계좌를 내줬다면 이것은 적어도 이제 방조범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이종호 씨의 진술이 굉장히 이제 자신의 범죄를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고요. 그럼 왜 2020년 9월에 그 마음이 급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이제 남편인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네. 그 당시 검찰이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이성윤 그 의원한테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중앙지검장 하면서 특히 그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었던 채널A 사건도 그렇고 왜 사건 수사가 그렇게 지지부진했느냐. 아무리 검찰총장이어도 검사장으로서 좀 확실하게 쥐고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윤석열 사단이 이제 전국 검찰 곳곳에 있는데 이 사단이 이 윤석열 사단에 있는 검사들이 주로 이제 특수부 라인인데 이 당시 검찰총장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뭐 유선이든 무선 만나서든 간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압박감을 겁니다. 느끼겠다. 예. 그래서 이 수사 검사들이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돼가지고 내가 비록 검사장이었지만 그 수사를 막 힘있게 밀고 나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2020년 9월에 이제 고발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고발하고 5개월 후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한다니까 뜨거워한 거죠.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눌러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네? 그럼 큰일 났네? 대비해야 되겠네? 그래서 2020년 9월에 마음이 급해진 것이 아닐까라는 네.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검사 출신의 촉을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통화 내용 자체가 어디 녹음이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녹취 파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통화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상황상은 통화나 접촉을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고 그 자체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는 틀림없죠.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상황은 만들어졌고 그 주가 조작 사건의 소위 주범, 선수 내지는 주포로 표현되는 주가 조작의 전문가인 이종호 씨하고
이른바 계좌나 돈을 댔던 김건희 여사하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40여 회의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뭐 아무리 친한 사이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전화할 일이 잘 없잖아요. 네. 근데 40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면 급한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급한 일이 뭐였을까? 뭐 그러면 상황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한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종호 씨를 비롯해서 글쎄 뭐 양쪽 다 거짓말을 많이 해왔던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오래전에 알고나 아니면 아주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김건희 여사 측의 그동안의 해명이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당시 검사와 결혼한 이후부터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라고 설명했던 이종호 씨의 해명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종호 씨가 JTBC 보도에 대해서 즉각 해명을 내놨는데요. 일단 해명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회장의 권유로 코바나치건과 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당시 언론의 추측성 의혹 보도 사실관계 확인이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40차례 이상 통화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다. 그러니까 JT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다라고 밝혔고요. 당시 변호사 등과 통화가 많아서 실제 통화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취지의 해명과 반박을 오늘 언론사에 일제히 알렸습니다. 자, 이런 그 해명, 반박, 뭐 설득력은 결국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는 사안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나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두 분이 하는 말에 더 많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네.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많은 통화가 그 시점에 이루어졌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뭐 사안을 본다면 당연히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엇인가 이종호 씨와 통화를 하고 싶었었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통화 내용이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줄곧 해서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종호 씨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종호 씨의 발언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니까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그것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사람과 통화했는지, 그 사람과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4년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4년째 면밀히는커녕 제대로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주범인 이종호 씨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면밀한 수사는커녕 아예 소환 조사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자, 김유정 의원님. 지금 어제 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팩트, 그 팩트로 인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씨와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연락을 한 기록이 나왔어요. 다만 그 기록상 실제로 통화했느냐 여부를 따져보면 이종호 씨는 코바나 직원과 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바나 직원하고 통한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시체 말로 콧구멍이 두 개니까 예. 숨을 쉬지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코바나 예. 직원하고 통화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종호 씨 주장에 따르면은 2012년 결혼 이후로는 김 여사랑 통화한 바도 연락한 바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로부터 2020년 8년 만에 느닷없이 코바나 직원하고 통화를 합니까? 네. 갑자기 이 주가 조작 수사 개시를 앞두고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한 40여 차례 문자와 통화를 이 코바나 콘텐츠 직원하고 했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해명을 하더라도 조금 성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손해보고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검찰 의견서에 23억 이익 봤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엉뚱한 해명 내놨고 대통령실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에 연락 끊겼고 그냥 계좌만 이렇게 활용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 없는 해명들을 지금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건데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떤 직원하고 갑자기 8년 만에 여사도 아닌 사람하고 통화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출신 아닙니까? 이종호 씨가. 그럼 그때 거기 있는 무슨 이사와 증권사 직원 간에 12시에 3,300에 8만 주 때려주셈 뭐 이런 통화를 했고 이후에 김건희 여사도 매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어떤 연결고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차인데 이종호 씨일 수 있다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2심에서 손모 씨 그 항소심 유죄 났을 때 비슷한 케이스로 김 여사도 방조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공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종호 씨가 아무리 해명을 뭐 이렇게 저렇게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듣기에 그럴만하네, 납득할 만한 해명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던져야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호 씨는 VIP 녹취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러니까 VIP를 언급한 녹취. 그리고 어제 JTBC 보도 뒤에 내놓은 해명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2021년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은 상당히 달라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서 모르는 번호로 김 여사라는 전화가 왔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인데 김건희입니다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통화를 했느냐. 도이치 주식 거래와 관련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2021년 11월에 검찰에서 진술을 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저 진술은 검찰의 진술 조서에 남아 있겠죠. 법정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제 증거 중에 하나겠죠. 진술 조서니까요. 그러면 진술 조서의 내용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어제 해명, 오늘의 해명과 뭐가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그건 뭐 당연히 진술 조서에 있는 내용이 더 진실에 가깝겠죠. 보통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술이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봅니다. 먼저 전후 사정과 맞는가 진술 부분이. 네. 그다음에 그 진술할 상황이 어땠느냐.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냐, 추상적이었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술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우리 경험칙이 맞느냐. 그리고 그 진술한 내용이 진술한 사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냐, 유리한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네. 우선 금방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코베나 콘텐츠 직원과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김 여사하고는 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은 우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죠. 도대체 직원하고 무슨 얘기,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것을 그 본인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이 진술할 당시에는 그 김 여사가 어떤 상태냐면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술을 하는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진실을 부담 없이.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영부인 아닙니까? 이 영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했다가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거짓말할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는 그 검찰에서의 진술이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종호 씨의 2021년 11월에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입니다 하고 연락이 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내놓은 해명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하고 통화한 거다.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두 가지 진술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진실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의 전화번호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이종호 씨와 통화한 게 진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예. 그러니까 2021년 11월의 진술, 모르는 번호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더라라는 거하고, 어제 주장은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 직원과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그 합쳐보면 그거예요. 둘 다 진실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번호로 전화한 것인데 그렇죠. 통화한 상대는 김건희 여사다. 전화번호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의 전화번호고, 그 번호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서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명이라고 내놓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화번호 조회를 해보면 코바나 콘텐츠 직원 번호로 나올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런 해명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종호 씨는 권오수 회장의 권유로 코바나 직원과 통화한 것이고, 당시 언론의 추측성 의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의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대 시에는 중요 논의 사항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가능성이야 뭐 높고 낮고의 문제니까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독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대를 요청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의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른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네. 어떻게 잘 시스템 내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당대표 경선 과정부터 당시에 4명의 경쟁 후보가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그 디올백 수수 과정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일정 부분 마감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마무리하고 새로 남은 2년 7개월 정도의 국정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통해서 김 여사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당이나 그때 당시에 당권 경쟁 후보들이 다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뭐 아마 하려고 했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였던 건 아닐까, 뭐 추측해 볼 뿐입니다. 네. 오늘 만찬 결과도 내일쯤이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